조국의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양심과 상식 있는 여당이라면 감싸기 그만하고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 합의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기들이 고발해서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다시 야당이 나서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입니다. 가족 관련 수사가 있습니다만 제가 왈가왈부 하시는 사안도 아니고 또 간섭도 반려도 해야 될 사안도 아닙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론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과정에서 조국 장관을 향한 지나친 혐오 발언은 과연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갑의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국회가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정치는 없고 조국 장관만 있어요. 그죠? 네.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간단하게. 네. 모두에게 유감이고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이죠. 그렇게 보시나요? 대한민국에 네. 마이너스입니다. 대한민국에게 마이너스다. 네. 그럼 어떻게 풀 건지 이제 잠시 후에 여러 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기왕에 임명을 했는데 그러면 사퇴시켜야 되냐, 시키지 말아야 되냐는 네. 사퇴시키면 안 된다가 54%, 사퇴시켜야 된다가 44% 정도, 10%가 높아요. 그러니까 임명은 반대한 여론이 높았지만 기왕에 한 거 그래도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여론은 또 높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전쟁 이제 그만. 국민들도 알겠습니다. 이제 지겹다는 거죠. 네. 자,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민심에 역행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자, 네. 아유, 이혜훈 의원님 특유의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좋네요. 네, 저도 자, 웃으면서 답할 수밖에. 저희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보도 보시면 아셨을 거고 오늘도 네. 좀 부드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제 왜 자. 그랬어요 도대체? 우리 자. 그러지 맙시다. 네. 황교안 대표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 장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려야 한다 강도 높게 비판했었는데 오늘 조국 부부 구속하는 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민심은 이미 조국에게 공직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국 파면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에 서명한 대학 교수들이 2,5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540명이 넘는 변호사들도 시국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던 경제적 공동체, 정말 낯설게 들었던 단어입니다.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들의 논리에 비춰보면 조국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혹시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조 장관도 책임지고 사법 처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 같아요. 네. 정치인들은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국 장관 딸 문제가 터지니까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 또 아들의 논문 문제로 번집니다. 특혜 얘기하게 되면 황교안 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그리고 의혹이 해명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한마디 한마디 좀 말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험악한 말, 사형 선고, 뭐 조국 부부 동시 구속 수사 이런 말들은 좀 국민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네. 어떻게 근데 들으셨어요? 이제 저런 말을 하는 그 심정을 이해하죠. 오죽하면 저런 말을 하겠나 싶은데 지금 이제 부부를 동시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아마 이유는 이런 걸 거예요. 그 코링크 피 사모펀드에 조국
후보자는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 사모펀드라는 그 보통 명사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아서 공부했다. 네. 이번 일 때문에. 그리고 코링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펀드가 투자한 운용사, 이 펀드를 관리해주는 운용사에 본인들이 주식도 갖고 있었고 주주 명부에도 올라 있었고 그걸 본인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일 시절에 공직자 재산 신고에 자기가 버젓이 신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처음 들어봤다고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거짓말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조국 장관의 부인이 아주 깊숙이 경영에 개입했잖아요. 네. 왜 매출이 이렇게 안 오느냐. 매출 전표 갖고 와라. 그리고 사업 투자 계획서 다 갖고 와라. 일일이 다 보고 분석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경영에 개입했던 게 다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투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투자라는 거는 투자의 운용 사항에 관여하는 건 물론이고 알아서도 안 된다는 게 이제 직접 투자는 안 되고 네. 간접 투자만 설령 된다는 건데 부인이 했더라도 부인이 지금 네. 경제적 공동체라는 거는 이제 부인이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인이 당시에 코링크피 그 직원들한테 네. 얘기한 거 보면 남편이 보고서를 갖고 오라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남편한테 갖다 줬던 이런 정황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건 제가 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이 그 조카에게 돈을 빌려준 게 2015년입니다. 그리고 상환을 받은 것이 2018년이에요. 네. 그리고 5억 원 빌려줬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모펀드가 문제가 됐다면 신고도 안 했겠죠. 다른 방법을 선택했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게 본인 아닌데 두들기를 한 게 엉뚱한 얘기를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최대 실소유자는 누구일까? BBK 다스 때도 그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익성이라는 회사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제일 말씀을 못 마지막으로 돈이 드리겠지만 가는 곳이죠. 2차 전지 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세탁해서 상환돼서 가서 실소유주라면 조국 부인이 받았겠죠. 근데 그 익성 회장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황으로 봐서 이 사모펀드 관계는 조국 자, 부부가 네.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 그 이야기를 두 분은 지금 처음 하시는 거지만 워낙 저희는 며칠째 해가지고 간단하게. 네. 잠깐만. 지금 누가 실소유주나 누가 거기서 돈을 빼먹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면 안 되는 투자를 한 거를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다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네. 얘기라는 거예요. 공직자윤리법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돈을 빼먹었냐 횡령이나 배임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네. 아니 근데 조국 장관이 반박을 그것을 하시면서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A라는 본인이 얘기를 몰랐다는 하는데 거에 대해서 아니야. 실제로 알았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정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조국이 아. 보고서 만들어 달라 그래서 갖다 줬다 지금 직원들 증언이 자, 나오잖아요. 질문을 그건 일이 터진 처음으로 후의 얘기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투자만 한 게 아니고 운영에 깊숙이 개입 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소유했다면 설령 그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가 운영에 개입했다면 제가 보니까 자본시장법에는 위반이에요. 뭔 크게 위반이 아닌데 만약에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될 소지가 위반되죠. 있다. 예. 네, 물론 확인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만 하고요. 여론조사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리얼미터 거 볼까요? 자, 43.8%, 부정은 53%까지 올라갔습니다. 리얼미터가 어제 죄송합니다. 어제 물어본 겁니다. 취임 이후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 부정이 이렇게 높아진 건 처음입니다. 또 긍정 수치도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침에 라디오 듣다가 보니까 우연히 이 리얼미터 대표가 나와서 라디오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40% 밑에까지 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표가 아니고 본부장. 본부장입니다. 네, 권본부장이 얘기했는데 네. 본인은 여론조사를 이제 10년 동안 쭉 하면서 매주 이제 움직임을 봤잖아요. 이번 주에는 30% 중후반대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대요. 네. 근데 43.8%로 버티고 있는 게 참 용하다. 네. 제가 봤을 때도 이 정도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언론이 나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3.8%를 기록했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하시는 분들의 강고한 연대가 깨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이제 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 법적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네. 그건 무조건 덮어놓고 묻지 마로 이 정권 지키기.
결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조국이 이슈가 된 게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 네. 초반에는 이렇게 강한 연대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누구의 일시적인 명령이 떨어진 것처럼 실검에 조국 지키기, 조국 힘내세요가 막 대거 등장하더니 그때부터 이 바람이 가는 거잖아요. 뭔가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것은 거의 감지가 됩니다. 어떤 세력일까요? 이 정권을 지키려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그게 여론 내지는 민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세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네. 여론조사라는 게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응답을 하면 정확한 민심이 파악이 되는 거죠.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굉장히 이 정국에 실망한 사람들, 아예 응답을 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과다하게 저렇게?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설령 여론조사를 물론 가지고- 보정을 합니다. 뭐 경제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여론조사 아니요, 기관에서 보정 안 해요. 가중치만 가지고 네. 약간 마사지를 하는데 가중치도 보정의 하나입니다. 근데 네. 가중치인데 네. 보정의 하나인데 네. 근데 지금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정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네. 이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전문가분이 여기 나오셨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고요. 근데 여론조사를 가지고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여론조사 저 지표를 방송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거나 전 국민의 모든 마음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자료를 우리가 네, 여론조사를 네. 쓰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근데 다음- 추이가 중요한 거죠. 다음-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항상 네. 여론조사라는 거는 절대적인 수치보다 추이가 중요합니다. 네. 많이 빠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빠지고 있는 흐름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실래요? 두 가지를 여쭤볼 거예요. 이걸 보면 국민 여론이 잘한 결정, 그러니까 장관 임명 잘했느냐가 35.3%.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사는 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9일 전에 보면, 그러니까 그 9일 전 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9일에 보면 잘했다는 결정이 46.6%. 그러니까 잘했다는 사람들이 거의 10일 가까이 지나서 이거 잘못한 것 같다로 한 11%포인트 정도의 응답자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잘한 결정이 35%밖에 안 돼요.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보다 많이 낮습니다. 이 말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8, 9% 정도는 그런데도 잘못한 것 같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누가 먼저? 제가 먼저 네. 말씀. 이게 이제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두 번의 청문회를 했잖아요. 네. 한 번은 셀프 청문회, 한 번은 국회에서 한 청문회. 두 번 동안에 했던 말들이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 게 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민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처음에는 같아요. 임명을 잘했다고 생각했다가 임명 이 정도 되면 해야지 네. 잘했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 불가피 정도 갔다가 지금은 보니까 거짓말하는 게 막 드러나면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바꾸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 한 7, 8% 정도 되나요?가 7, 8% 포인트입니다. 그 정도가 그분들은 민주당 지지하고 문 대통령 지지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임명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거라는 그 약속을 상당히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결과도 정의롭지 못하고 과정은 더더구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포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조국 장관 임명 지지율 여부가 실제로 국회 청문이라든가 기자간담회보다는 검찰이 직접 개입해서 부인을 기소한 거, 또 조카를 구속한 거, 검찰의 이런 행위에 따라서 여론이 굉장히 요동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기소라는 것도 아직 법원으로 재판이 끝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오늘, 그제 3일간 너무 피의 사실 유포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 피의 사실은 흡사 얼마 전 어제 많이 나왔어요. 어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거의 발표하듯이 내놓더군요. 노무현 네. 대통령 때 논두렁 시계를 연상케 해요. 만약에 논두렁 시계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던 것처럼 지금 검찰발로 나오는 여러 기사들,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검찰이 흘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네. 그런 사실들이 기소가 되기 전에는 그것은 분명히 불법이고 그건 범죄 행위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 3일 동안 검찰에서 특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정황들이 많이 흘러나왔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준 것 같다는 근데 거죠. 당연하죠. 네. 근데
물론 피의사실 공표는 지금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불과 1, 지난해 2년 한번 전에 당해보셨잖아요. 불과 1, 2년 네.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수많은 사람들을 기소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공표사실 금지를 어기는 위반들이 있었습니까? 검찰 발로 마구잡이 나온 그거에 대해서는 네. 본인들도 관련이 있으신데 그 아이, 말씀은 안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원 의원은 오늘 공격 많이 하시는데 예. 특검 때는요.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표하겠다라고 미리 공지를 하고 한 것이에요. 특검법에는 발표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안하고 특검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뭐 근데 사실 그거 아닌 거 특검 도입하기 전에도 뭐 무수하게 나왔으니까요. 자, 그 이야기도 사실은 요 며칠 동안 많이 해서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됐죠? 지난 청문회 때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밝히지 못한 것. 조국 씨에 대한 저희가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국 씨를 퇴진시키기 위해서 자리에 있지만 장관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서 조국 씨로 부르겠습니다. 저도 조국 장관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지 않겠습니다. 뜻과 마음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고 철저한 자격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국 사태를 기화로 보수연합을 꾀하는 것은 한국 정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힘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손 대표가 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 아니냐. 대표에서 사퇴하십시오. 저희가 정치국을 끌고 왔더니 뒤에 바른미래당 이야기도 나오네요. 당 이야기도 하나 여쭤볼까요? 네. 넘어갈까요? 아니, 하셔도 손학규 돼요. 대표는 당 대표는 정치 왜곡이라는데 의원님들은 저기 가서 자유한국당하고 저 같이 내고 있으니까 참.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정치 왜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반조국 연대를 하자는 거지 누가 언제 당을 통합한다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 반조국 연대는 당이 어느 당이든지 간에 시민이든 정치인이든 어떤 교수든 누구든지 조국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같이 연대하자는 건데 네. 그거를 당 통합으로 계속 이렇게 변환을 시키세요. 근데 본인이 당권에만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지 뭐든지 당권으로만 네. 보세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근데 자주 만나다 보면 또 정이 들고 그러다 보면 뜻이 통하고 네. 그럼 뭐 합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주 만나다 보면 뜻이 통하고 합칠 수도 있겠습니까? 만나기는 그동안 무지하게 많이 만났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 들어볼까요? 준비가 됐습니까? 네. 이인영 원내대표 국정조사 반대하는 이유 들어보시죠. 네. 어제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는 매우 엉뚱합니다.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다시 야당이 나서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건지 모순입니다.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취임 전에 있었던 장관의 가족사는 국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관 가족 문제 그것은 국정과의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국정에 해당하지도 않는 장관 가족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앞질러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교통법규로 이야기하면 속도 위반이고 불법 추월입니다. 난폭운전이고 불법 운전 행위에 해당합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는 장관의 이게 국정조사잖아요. 장관의 가족 이야기는 국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네. 장관에 임명된 자격에 관한 거니까 국정과 관련이 있죠. 관련 있다. 네. 그렇게 아주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굉장히 좁게 해석하시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왜곡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정이 아니냐? 저는 국정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문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조국 장관이 알았냐 몰랐냐 이런 네. 부분까지 같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국 장관으로 인해서 가족 문제가 불거진 거기 그거지. 때문에 네. 뭐 야당으로서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국정조사 제출이 됐고 만약에 표결하신다면 의원님은 당연히 저는 찬성에 예. 바른미래당까지 합치면 바른미래당이 지금 28분 다 하신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110분 138명 예. 숫자로는 안 좀 됩니다. 모자란다. 네. 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네. 게 지금 보면 저 민주당 안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네. 정의당 안에서 이탈표가 꽤 나온다고 봅니다. 요거 기명투표잖아요. 기명투표니까. 근데 네. 정의당의 민주당 안에서 이름 내놓고 뭐 불가능합니다. 국정조사를 박용진 찬성하신 의원님처럼 굉장히 이 의원님 용기 있는 분도 있는데 이관계를 쓰는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아니 제가 이제 먼저 제 말씀을 네. 먼저 네. 마칠게요. 네. 정의당 경우는 지금 심상정 대표가 조국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 지지율이 거의 3분의 1이 깎였습니다. 불과 한 1, 2주 사이에. 그 정도로 지금 정의당이 민심으로부터 흔들리고 당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정의당 안에서도 저는 이탈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민평당. 지금 현재 민평당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대한연대로 나가신 10분, 14분 사이에서도 저는 상당히 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결과를 뚜껑 열어봐야 알죠. 보면 될 뚜껑 것 열어봐야 같고요. 한다. 그러니까 네. 표결까지 가봐야 한다. 네. 자, 저는 이제 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주장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반대하지만,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야당이 지금 쌍끌이 작전, 양날의 칼이에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를 가지고 열심히 또 그걸 가지고 공격의 소재를 사용하고 또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왜 특검은 주장 안 합니까? 또 특검도 하자고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국정조사를 한들 검찰처럼 뭐 압수수색권이 있습니까? 뭐 자료조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맨날 그 한계를 노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네. 하면서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죠. 자, 마지막 질문요. 예, 의원님. 잠깐만 할게요. 네. 국정조사가 지난 청문회와 다른 구도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청문회는 청문회 전날 이게 합의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야가. 그래서 미리 5일 전에 증인들에게 출석 통보해야 되는 걸 지킬 수가 없는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증인이 안 나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미리 시간을 갖고 하면 증인이 불출석할 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들을 나오게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청문회는 당시에 후보자는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근데 국정조사를 하면 후보자가 거짓말할 때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지금 거짓말한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국정조사의 틀 안에 조국 장관을 앉혀놓으면 거짓말하면 위정죄를 물을 수 있는 조국 장관이 거죠. 거짓말했다는데 거짓말했던 것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고려대에 자기 딸 단국대 그 의학 논문 고등학생이 썼다던 제1저자 그 논문 제출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출한 목록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그 당시에는 제출한 증거도 없고 본인이 보고를 받고 조사했는데 제출한 게 없다. 네. 아니요, 라고 얘기한 제출하지 거죠. 않았다고 근데 그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거짓말이죠. 마지막 질문. 국민 기준에는 이건 거짓말입니다. 검찰의 고발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칼을 빼든 것 같은데요. 그럼 검찰에게 맡겨두는 게 옳지 않느냐? 여기 왜 거기서 국정조사를 또 하느냐? 아니요, 이런. 검찰하고 따로 하겠다. 검찰 보고 수사하지 말라가 아니고 네.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와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공표사실 금지 등등으로 압박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잖아요. 근데 국정조사라는 틀을 펴서 네. 국민들에게 어떤 말이 거짓말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장은 정치의 장에서 필요한 거죠. 네. 뭐 야당은 저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직무정지 가처분, 장관의 직무정지를 멈춰달라 법원에 내겠죠? 그것도 뭐 정치 행정법원이나 공세죠. 대법원에. 뭐 네. 그것이 뭐 인용될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인데 네. 뭐 여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하세요. 뭐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장외도 나가고. 근데 국민들의 법원에서 마음을 결정하겠죠. 얻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 결정은 누가라고 자막에 돼 있는데 결정이야 법원이 하겠죠. 근데 그 법원이 공교롭게 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건가를 법원이 결정해야 되는. 그죠? 그게 이제 굉장히 묘한 아직 낸 건 건데 아닙니다. 네. 근데 법원 안에도 굉장히 양심적인 세력이 있다고 보지만 뭐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상관없이 지금 왜 저런 안을 검토를 하느냐 야권이 그 얘기는 장관의 권한과 힘을 가지고 지금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장관 임명되자마자 법무부 차관이 하는 소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팀을 꾸리겠다. 벌써 이런 거부터 굉장히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할 것 같으니까 외압은 행사하는 그 고리를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죠. 아니, 조국 장관도
가족 수사 이후에 피의 사실 공표 문제는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이제 그것은 자. 일단락된 거죠. 네. 정치권 정말 이런 시사 토크를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만큼 정치권이 워낙에 지금 날이 서 있어서 자, 이런 발언, 정치권의 이런 발언 어떻습니까? 보겠습니다. 이 조국 이 사람은 제가 의사인데 정신병이 있어요. 성격 장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걸 죽어도 몰라요. 아무리 감옥에 넣고 재판을 해도 이 사람 자기가 거짓말한 거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병이니까요.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거 알면 정신병이 아니죠. 이 사람 가족과 이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거짓말한 걸. 이 발언 이후에 인권단체들이 이 장애인 비화 발언일 수 있다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박인숙 의원이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사과를 한 당일 자유한국당의 사선 중진 신상진 의원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게이트에 온 국민의 분노를 사는 조국을 법무장관의 국민과 싸우고자 국민의 대립을 무릅쓰고 임명한 그러한 또 거꾸로 가는 그러한 국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신 감정을 받으시고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세상의 인식을 갖고 계신지 우리 정신의 정확한 검진을 받아서 나라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런 발언이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뭐 이제 제가 보니까 국민들이 거의 마음들은 정하실 것 같아요. 네. 저런 정치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게 휘둘리실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가능하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걸로 오해될 네. 수 있는 발언은 좀 자제하고 삼가하면 좋죠. 지금 자유한국당 내 이제 삭발이다 단식이다 하니까 서로 튀기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람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얻으려면 문장으로 논리로 합리적인 걸로 이해를 구하고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오로지 자극적인 단어를 하나 딱 쓰면서 나를 주목시키겠다 하는 것 같아요. 저런 근데 저런 계산은 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번 방송은 이제 자유한국당 것만 갖고 오셨지만 양쪽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우리 지지자들이 들으면 속 시원한 이야기만 주로 하는 게 아닌가. 물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런데 일련의 자유한국당의 막말 그러다 보니까 한번 쭉 보세요. 정치권이 갈등을 조율하는 기능이 정말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민주당도 물론 뭐 눈살 찌푸리는 발언을 안 한 건 아니죠. 근데 현격하게 그 양적인 측면에 질적인 측면에 자유한국당이 훨씬 많았죠. 5.18 폄훼 발언을 비롯해가지고 온갖 쏟아내는 당 지도부들 인사들이 쏟아내는 것을 보면 네.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대로 주고 말로 까먹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인숙 의원도 신상진 의원도 둘 다 의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두 분 다 의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의사라면 저런 발언이 얼마나 더 저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처를 받을까 생각해서 남이 하더라도 말려야 되는데 본인이 나서 저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공천용 아니냐. 알겠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이혜원 의원 나오셨으니까 정부 여당이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지금은 이제 전세 계약하면 2년을 살 수 있는데 이거 4년으로 늘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 설명 한 번만 더 드리고요. 네. 세입자 한 번 들어가면 최소 이제 세입자가 원하면 4년은 살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의견 들어보고 마칠까요? 제가 전세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저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 앞으로 전세 살기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전세값이 뛸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1년을 2년으로 늘렸을 때 1년 만에 23.7%가 올랐어요. 전세값이.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이 사람을 못 내보내고 묶이잖아요. 그럼 다음 계약을 할 때 4년간 오를 거를 미리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들이. 그렇게 가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분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 전세 사는 사람만 굉장히 골치 아프고 힘들어지는 법이죠. 한 20년 전에 주 5일제 할 때도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좋은 정부, 따뜻한 정부는 있는 사람보다는 좀 집 쫓겨다니는 사람들 편의에 서서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일시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잘 정착을 시켜서 없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좀 편의는 봐주는 게 좋은 정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세 사는 사람 잡는 법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뭐 오늘이라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공개 소환을 검토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길래 소환할 텐데 공개 소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대부분 뭐 이 정도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면 공개 소환했지 비공개 소환한 적이 있나요? 그건 불가피하다. 옛날에 지난번에 네. 우병우를 그렇게 비공개로 했다가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네. 예. 저는 뭐 공개든 비공개든 그것은 검찰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또 봐주는 거냐 특혜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알아서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혜훈 의원,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